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 위볼, 아볼, 둘이 합쳐서 뭐다? 요철. 자, 요철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이계 도함수의 부호랑 관련되어 있더라 얘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y는 fx.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아볼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볼의 특징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우편으로 가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뭔데? 도함수가 증가합니다. 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도함수의 또 다른 도함수, 이계 도함수가 뭐? 그냥 도자 빼고 이계 빼면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잖아. 맞죠? 거기에서 누구? 이렇게 되면 함수가 증가한다. 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로 볼록한 상황이 있어요. 위로 볼록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점점 어떻게 되는데?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럼 결국에는 도함수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니까 이계 도함수가 있겠죠. 즉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뭐를 가미를 시킬 거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임의에 내가 랜덤한 두 점을 잡았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가 그냥 구간 내에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 A, B를 잡았어요. 그냥 아무거나 잡았어요. 근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어요. 서로 다른 두 점 잡았으니 한쪽이 크겠죠. 그러면 B에서 A를 빼는 거고, 뭐냐? 왜 B에서 A를 빼냐?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미안해. 됐죠? B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왜 기울기가 생각나지? 기울기가 생각나지.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다. A랑 B랑 더해가지고 A랑 B랑 더한 거 있을 거예요. 더하고 난 다음에 얘를 2로 나눈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평균의 함수값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함수값의 평균입니다. 그걸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요. A가 여기 있어. A, FA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B, FB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 함수값의 평균은 우리가 명시할 수 있거든요.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가 될 거니까 FA와 FB의 딱 정중앙. 오케이? 그게 뭐예요? 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요 지점이 됩니다. 오케이? 요 지점인데, 자, 근데 봐봐. 이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에 정중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중앙의 함수값이 얘보다 싹 솟아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 직선에 해당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위에 있으면은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어요. 어떻게 잡던지 간에 이렇게 잡고 랜덤하게 잡았는데 양 끝에 대한 함수값보다 누가 정중앙의 함수값이 솟아서 있으면 위로 볼록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로 볼록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위로 볼록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더 크면 정중앙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면 위볼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면 그게 아니야. 누가? 얘가 더 커. 누가? 이게 더 커. 그러면 아래로 꺼져 있다는 얘기거든. 아래로 꺼져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꺼져 있었다는 얘기야. 곡선의 일부가. 그럼 얘가 더 커. 그럼 얘는 아볼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볼과 아볼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더라 라는 얘기고, 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볼과 아볼에 대한 내용들 싹 보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 자, 잘했죠? 조금만 가봅시다. 근데 봐, 이게 도함수가, 얘들아 여기 봐, 도함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도함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도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도함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그러면 도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증가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함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거야. 도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쓱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가다가 감소하는 거야. 툭툭 감소하잖아. 그러면 그 감소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변곡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변곡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함수가 증가한다 와 도함수가 감소한다가 도함수의 도함수, 도도함수, 이계도함수, 도도함수가 뭐예요? 0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특징인 거예요. 부호 변하죠. 오케이? 부호가 변합니다. 누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그럼 뭐예요? 변곡이 중간에 생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여기가 x = a라고 편의상 생각을 합시다. x = a를 기점으로 왼쪽은 도함수가 증가하고 또는 이계도함수가 양수고 오른쪽은 이계도함수 음수다. 그러면 아볼에서 위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 = a에서 뭐가 일어난다? 변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곡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곡이 일어납니다. 자, 됐죠? 잘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가볼게. 두 번째는 위로 볼록하다가 원래 함수 곡선이, 자, 곡선이 위볼하다가 위볼이에요. 연결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러다가 아볼입니다. 아볼로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계 도함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가 이게 도함수가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부호가 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변곡이 일어나겠죠. 오케이? 변곡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변에 뭐가 부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어차피 같다는 일어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몇 번 안 일어나요. 가상기 일어나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주된 부분은 부호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정리를 조금 합시다. 자, x = a에서 변곡이 일어난다. 변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딴 거 필요 없고, 자,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죠. 얘들아, 우리가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뭐라 불러요? 극대라 불러요. 맞죠?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뭐라 불러요? 극소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또는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뭐예요? 도함수의 극값에서 무조건 변곡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첫 번째. 도함수가 극값이 있는 순간, 극값인 순간 뭐가? 변곡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어느 부분이 있느냐? 뭐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도함수 단계에서도 끝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했었을 때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요.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요. 부호 변화가 있으면 변곡이 일어난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변곡, 위볼, 아볼 이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이제 조금 더 가볼게.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볼 텐데 일단은 함수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그리고 도함수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 함수 단계입니다. 함수 단계에서는 정의역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함수를 봤었을 때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됐니?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의역부터 먼저 봅시다. 가장 두드러지는 정의역이 뭐죠?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는 진수가 어떻게 되도록 양수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의역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자,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또한 어떻게 된다? 자, 뭐예요?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상황. 그래서 자, 정의역 부분들을 살짝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의역을 봅니다. 그럼 정의역을 보고 난 다음에 x 값들을 가지고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자, 절편들을 볼 겁니다. 절편들. 자, 절편들을 좀 볼게요. 자, 절편들을 볼 거예요. x 절편이 어떻게 되고 그때 덩달아 나오는 y 절편은 어떻게 되고 x 절편을 기준으로 자, 얘가 이 함수가 그냥 만나면서 지나는지 그냥 얘가 지나는지 접하는 상태인지 지나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상태를 기점으로 뭐가 되느냐면 부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부호를 보는 거야. 양수에 해당하는 영역인지 음수에 해당하는 영역인지 부호 그러니까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X절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딱 봤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 자, 내가 절편을 찾았어. 자, 절편을 찾았습니다. 쭉 가서 자, x 이꼴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찾았다고 치자. 절편 x축과 만나는 지점 절편을 내가 찾았어. 자, 근데 뭐다? 접하는 상태인지 지나는 상태인지는 뭐를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으면 자, 접한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접한다라는 거는 자, 만약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거나 4제곱이 되거나 6제곱이 되면 짝수 제곱이 되고 어차피 6은 나올 수도 없고 오케이? 기껏 해봤자 2차가 나올 텐데 이때 되면 어떻게 된다? 스치듯 접합니다. 오케이? 됐죠? 스접합니다. 자, 반면에 x 빼기 알파의 3제곱이나 5제곱 나올 리도 없긴 하겠지만 오케이? 됐죠? 자, 얘는 뭐다? 얘는 뭐가 되느냐? 뚫리면서 접합니다. 자, 뚫리면서 접하는데 얘가 형상이 변곡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변곡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좀 봅시다. 감마 델타가 이렇게 있다고 쳐. 쭉 보는 거야. 자, 접하는 상태를 일단 봅시다. 접하는 상태를 보면 자, 여기서 봤는데 이쪽 영역은 음수였어. 자, 여기 봤는데 이쪽의 영역은 음수였어. 이쪽의 영역도 음수였어. 근데 감마를 지나서는 양수였어. 자, 다른 건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알파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뭐다? 감소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영역의 부호를 살펴보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어떻게 볼 수 있는데 베타에서 만나는 거야. 절편이 베타니까. 근데 베타에서 만나는데 주변에 보니까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른 날 이런 식으로 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접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증가하는 형태도 알 수 있어요. 영역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영역을 딱 보고 증가냐, 감소냐, 그리고 극값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 보고 그 정의역을 토대로 절편을 찾고 근데 x 절편을 찾았다 하면 자, 접하는 상태인지 지나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영역의 부호까지 살펴보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 y 절편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느냐면 자, 대칭성입니다. 근데 대칭성이라 해봤자 뭐 복잡한 대칭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점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y축 대칭이냐 한 요 정도쯤 둘 다 뭐 해보면 되겠어요?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되느냐 이걸 체크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대칭성 확인해 보시고 자 하나만 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때까지 하지 않은 작업 극한입니다. 오케이? 극한입니다. 자 극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본다는 얘기야. 내가 정의역을 살펴봤어. 근데 정의역이 살펴봤는데 x가 a보다 크대. a보다 크다라는 정의역이 띵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보셔야 되느냐면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x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것도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a라는 경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a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어디로? a 플러스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가령 이를테면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극한의 상태를 조금 알려면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해. 자, 로, 무, 다, 지입니다. 로, 그 함수. 자, 그 다음에 무, 우리 함수. 다, 항함수. 그 다음에 지, 수함수입니다. 오케이? 로, 무, 다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진다는 얘기는 다음 같이 있으면, 동시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로그 함수가 있어요. 뭐 lnx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 자, lnx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lnx요. y는 lnx가 있어요. 오케이? y는 lnx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무리함수가 뭐 여기서 지나면서 이렇게 간다고 쳐.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무리함수가.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 다항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가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아, 좀 그림이 조금 그렇네. 일단은 그러면 어디? 일단 어디로?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압도적으로 얘가 빨리 커집니다. 지수함수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지는 거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2의 x승이 있어요. 다항함수가 뭐 10x 제곱 플러스 x가 있어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100만 집어넣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보이잖아요. 오케이? 얘는 너무 커진 거야. 100 해봤자 얼마 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인 거구나 라는 거예요. 0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 0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영향력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가령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이지? 근데 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띡 가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은 기껏 해봤자 얼마쯤 가느냐면 0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할까? 어떻게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부정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거든. 만들어보자. 자, 여기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여기 y골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y골 x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비교를 이렇게 해볼게. 분명히 다항함수가 누구보다 로그 함수보다 영향력이 세다고 했어요. 맞죠? 영향력이 세다고 했는데 얘들아, x가 ln x랑 하게 되면 얘랑 두 개 곱하면 부정형이야. 잘 들어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x가 정의역 자체가 0이 되는 상황. 0보다 크니까 되고 됩니다. 자, 얘 어디로 갈까요? 라는 거잖아.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영향력이 누가 세다고? 영향력 누가 센데? 다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갑니다. 근데 왜냐? 그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야. 오씨,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 기껏 해봤자 0인데 근데 이거 부정형이죠. 그건 알죠? 부정형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씩 조작을 조금 해볼게요. 살짝씩. 자, 0 플러스로 가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x가 0 플러스로 가잖아요. 0 플러스로 왔었을 때는 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자, 얘를 역수로 좀 만들어 봅시다. 얘 역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죠. 오케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잖아. 오케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건데, 자, 가볼게요. 리미트 x를 여기 x분의 1을 t라고 둡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t가 무한대로 가죠. t분의 1을 탁탁 다 집어넣읍시다. t분의 1 적고요. 오케이? t분의 1 적고요. 얘는 t분의 1이 들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ln t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해보는 거야. 누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지는데? 얘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지는 거야. 맞죠? 천천히 갑니다. 맞지? 얘는 확 커지는 거야. 봐봐. 쭉 커지는 거. 얘는 쭉 가는 거야. 쭉 커지고. 그러면 이것분이 이거 하면 얼마가 되는데? 0이 되겠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하시고, 뭐가? 영향력이 누가 세다? 영향력이 지수함수, 그 다음 다항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가 되는 건데, 자, 기껏 해봤자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한 단계 차이인데도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커지는데 두 단계 차이면 진짜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 무, 다, 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영향력이 큰 녀석이 이 전체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영향이 큰 게 전체를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로, 무, 다, 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로. 오케이? 알았어요? 자, 가봅시다. 가볼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봅시다. 이게 극한을 왜 하느냐 그거거든. 일단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봅시다. 극한을 왜 하느냐? 극한은 얘랑 관련돼 있습니다. 점근선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점근선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점근선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사선 점근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 세로 점근선은 언제 등장하느냐라는 거야. 세로 점근선은 자, 세로 점근선은 보통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많이 나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x-1분의 여기에 뭐 많잖아. 그냥 x제곱 할까? x제곱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됐지? x제곱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짝 살펴봅시다. 자, 얘가 1 플러스로 가. 어디로 가는데? 얘가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위에는 1 플러스가 가게 되고 밑에는 0 플러스잖아. 그럼 0 플러스 분의 1 플러스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의 무한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 1을 기점으로 자, 보세요.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x가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 함수 얘를 y라고 두시면 y라는 녀석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x = 1을 기준으로 자, 끝자락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오케이? 끝자락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마찬가지 또 뭐가 있느냐? 만약에 쌤 0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0 마이너스래. 1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해봐.
해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다? 여기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붙어요. 붙어서 가는 세로 점근선이 생기더라. 한 가지 더. 자, 사선 점근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y는 x 더하기 x분의 1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사선 점근선이 뭐냐? x를 한 1억쯤 집어넣었어. 1억 집어넣으면 얘 어떻게 되지? 1억분의 1이니까 거의 0과 가깝겠지. 근데 얘는 뭐예요? 1억이다라는 거잖아. 맞죠? 1억 벌 거잖아. 1억 벌 거잖아. 맞지? 자, 100억 해볼까? 자, 100억 벌 거잖아. 100억 벌지가잖아. 100억 벌 거잖아. 왜 그래? 100억 벌 거잖아. 맞지? 뭐 어떻게 벌라고? 100억 벌 거잖아. 100억 집어넣어. 어떻게 되는데? 100억을 집어넣으면 100억분의 1이랑 100억은 진짜 미세하게 살짝 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를 한없이 크게 만들어 버리면 그 큰 상태에서는 이 그래프가 거의 y 꼴 x와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황인데 y 꼴 x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뭐가 생긴다? 사선 점근선이 생깁니다. y 꼴 x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점근선 찾으세요 했는데 점근선 못 찾으면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오케이? 됐나요? 무한대로 가긴 가나 누구랑 거의 y 꼴 x보다 살짝 큰 형태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얘가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여기 이게 보이죠? 얘는 0으로 빠지는데 얘는 0으로 빠지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살아남아서 무한대로 가는 형태에서 얘가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선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수 함수에서 잘 관찰을 하시면 얘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 보세요. 얘는 x 빼기 1이야.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이고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이라서 여기도 한 1억쯤 집어넣어. 1억 더하기 1에 살짝 좀 더 커지는 거니까 얘가 다시 뭐가 된다? 그렇죠. 얘가 사선 점근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저 형태와 동일한 사선 점근선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근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저런 방식으로 분수함수에서 뭐를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선 점근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렇다. 됐지?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봅시다. 가로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면 많이 봤잖아. 많이 봤잖아요. 가로 점근선. 뭐 어떤 거 있는데? y 뭐 x 플러스 1 해줄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 하나씩 붙어있죠. 얘 여기서 가로 점근선이 생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로 점근선도 생기고 세로 점근선도 생기고 사선 점근선도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사선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 ax 플러스 b에다가 자, 더하기 뭐 여기에 뭔가 fx 뭐 여기에 cx 플러스 d분의 뭐 상수 이렇게 1이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얘는 0으로 하나씩 빨려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한다? 물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맞긴 하지만 어디? 뭔가 어떤 경계를 받쳐주는 하나의 받침대 역할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사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꼭 직선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봅시다. x 제곱이 이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y다.
무한대로 보낸대. 한 1억쯤 보낸대. 1억쯤 보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1억의 제곱이지. 맞지? 갖고 싶다. 맞지? 1억의 제곱이야. 그럼 1억의 제곱이고 2억 하면 2억의 제곱이고 3억의 제곱이고 이런 식 갈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얼마나 차이 나냐고. 이거랑 x제곱이랑 어떻게 되는데? 거의 동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커지는 상황에서는. 동등해지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앞에 들어있는 이 다항식이 사선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직 미분도 안 했어요. 미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이나 있어. 자, 근데 극한 자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한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프의 어느 정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자, 다 했죠? 조금만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의역을 살펴봅니다. 왜? 정의역을 살펴봐야지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절편을 보면서 각 영역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보다 정의역을 알아야지만 무한대로 보낼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A의 극한으로 보낼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극한 자체는 점근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근데 저렇게 했는데도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합니다. 맞죠? 미분이 결국 뭔데요?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하나의 관찰 도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적어.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야. 미분해가지고 얘는 딴 거 볼 필요가 없죠. 뭐 하는데? 부호만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부호만 관찰합니다. 자, 부호를 관찰하는 거고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고 맞죠?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극소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에 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극소가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계도함수 배웠잖아. 맞지? 이계도함수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계도함수 뭔가 또 더 묻는 거야. 뭐를 묻느냐? 아볼이랑 위볼이 있을 텐데 아볼이랑 위볼이 있을 텐데 자 들어보세요. 뭐를 묻느냐? 잘 들어봐봐. 첫 번째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접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접선들 있어요. 접선들이 수많은 접선들이 있을 거야.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특이합니다. 왜냐? 생각을 해봐. 길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는데? 가장 가파른 게 어디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선들 중에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기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묻는 거야. 이게 뭐야? 이계도함수, 변곡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있어요. 이계도함수까지 가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다? 변곡점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변곡점에서 생기는 변곡접선이 있을 거고 변곡이 아니고 변곡접선이 있을 거고 이 변곡접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극대 극소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극대 극소가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죠.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도함수의 극값이 되는 순간이 뭐다? 변곡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극값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값은 어디에서? 도함수가 극값인 순간에서 생기는데 그 순간이 언제다? 변곡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더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포인트를 찾을 때는 이게 도함수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무조건적으로 다 뭐 미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함수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도함수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이게 도함수에서 끝낼 수 있는지 그건 모르죠. 문제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서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오케이?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봅시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 갑시다.